5번째 강의입니다. 책 6장 클로드 코드에서 API 설정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예제들 웹 포트폴리오나 퀴즈 게임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웹 포트폴리오는 나의 이력이라는 데이터가, 퀴즈 게임에는 퀴즈와 정답이라는 데이터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공부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냉장고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이미지 속 식재료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사진이 업로드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해둔 정보만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주어진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그리고 레시피를 추천하는 AI 모델이 필요한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API라는 개념입니다. API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입력된 사진을 AI 모델에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할 때 해당 AI 모델의 API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요리를 주문할 때 요리사에게 직접 요청할 필요가 없듯이 웨이터에게 말하면 되죠. API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답이 필요한지를 AI 모델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API는 AI 모델 API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API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측하는 API라든지 뉴스를 수집하는 혹은 지도를 제공하는 여러 API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AI 모델, 즉 AI 개발사들이 API로 자사의 모델을 제공하는 그 API를 사용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즉 클로드라든지 챗GPT나 젠마와 같은 AI 개발사들이 API를 이용해서 자신의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API를 가져올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런 대형 AI 서비스 같은 경우 API를 사용할 때도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비스를 오픈할 때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비용도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API를 선택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는 아직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싼 API를 사용하기보다 무료로 제공해주는 API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즉 무료 API도 많은 AI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웹사이트 중에 오픈라우터라는 웹사이트가 openrouter.ai 로 들어가시면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AI 모델을 한 곳에 모아서 API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AI 모델을 한눈에 비교하고 유료, 무료 모델의 차이나 아니면 인기 있는 모델의 순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라우터는요, 오픈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통합 API 키 하나만 있으시면 이 하나의 API로 오픈 라우터에 등록된 여러 AI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AI 모델을 사용할지만 결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바로 오픈 라우터에 접속해서 적합한 AI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라우터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openrouter.ai로 가셔서 사인업을 누르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구글 계정을 연동을 했는데요. 구글 버튼을 누르시고 자신의 구글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신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해보시고요. 회원 가입을 마치시면 초기 화면에서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키즈를 선택하신 다음 들어가셔서 Create API Key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진 여러 키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키를 만드실 때 이 키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키를 안내하는 이러한 창이 뜹니다. 저는 실제 키가 녹화되지 않도록 책에 사용된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키가 나타나게 되고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이 키는 딱 한 번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벗어나거나 새로 고침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안전한 곳에 복사해서 저장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메모장을 여시고요. 방금 복사한 API 키를 붙여 넣으시고요. 실제 키가 보이지 않게끔 문자로 대체했습니다. 붙여 넣으셨으면 오픈 라우터 API key equal 표시로 이 앞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I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파일로 가셔서 저장을 누르시고요. 우리의 작업 폴더가 있는 바이브 코딩 폴더로 가십니다.
이제 새 폴더를 만들어서 study 04라고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저장을 할 텐데요. 먼저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주시고 파일 이름은 .env로 해주시면 됩니다. 인코딩이 UTF-8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고요. 이제 바탕화면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가셔서 study 04 안에 env라는 파일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 프로그램의 설정 값을 저장하는 특별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 키나 아니면 민감한 정보를 코드랑 분리해서 관리할 때 보통 env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파일이 GitHub나 공유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오픈 라우터로 돌아오셔서요. 모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델을 클릭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AI 모델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학습을 위해 무료 API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 프롬프트 프라이싱으로 들어오셔서 가격을요. 프리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델이 지금은 34개가 검색이 되네요. 이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볼 건 냉장고를 부탁해, 즉 냉장고 사진을 인식해서 레시피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델 중에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모델, 그리고 인식된 결과를 가지고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생성형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미지 모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왼쪽에 사이드 메뉴에서 맨 위에 인풋 모달리티즈에 보시면 이미지 혹은 텍스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모델들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구글의 젬마 3 27B라고 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B는 빌리언을 말하는데요. 27B라는 것은 27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랭킹에 가시면은 지금 현재 인기 있는 모델이 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클릭해 보면요. 현재 인기 있는 모델이 뭔지가 나오죠. 다시 돌아오셔서 젬마 3 27B를 선택하셨다면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여기 복사를 누르면 선택이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해서 이름을 주고 오픈 라우터 API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AI 모델로 이용하도록 해 라고 명령 프롬프트를 주면 됩니다. 자, 이 모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의 이름을 기억해 놓는다는 거. 복사해서 다른 메모장 같은 곳에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모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 돌아오셔서요. 텍스트 모델이었죠.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이미지를 클릭을 해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프롬프팅이 무료인지 확인하시고 보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트 생성 AI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젬마 3 27B가 여기도 있죠. 이건 멀티 모달리티를 지원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기억하셔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다른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책을 집필을 할 땐 딥시크 3.1 버전이 있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픈AI GPT OSS 120 빌리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직접 살펴보시면 또 이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실 것은 가격을 세팅하시고 원하는 모달리티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모델의 이름을 복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픈AI 모델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모델로 구글의 젬마 모델, 텍스트 모델로 오픈AI의 GPT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라우터에 API를 .env 파일로 저장했죠.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 이제 실습을 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업 폴더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폴더에서 study 4를 만들었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터미널에서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터미널 창이 열리면요. 이제 클로드를 실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study 4라는 폴더에 클로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프로젝트 초기 설정을 위해서 /init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창 배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지금 작업 중인 study 04 폴더에 claude.md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죠. 먼저 해야 할 일은 오픈 라우터에서 받은 API 키를 저장한 파일을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오픈 라우터에서 받은 API 키를 .env 파일로 저장했어. 이 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자, 엔터를 눌러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엔터를 여러 번 눌러주면서 쭉 진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만들어졌는데 눈여겨보실 부분은 gitignore.라는 파일이 생성되면서 API 키를 저장해 놓은 env 파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gitignore 파일은요, GitHub에 업로드하지 않을 파일들을 명시해 놓는 건데요. GitHub 연동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nv 파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이 파일은 실시간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 업로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API 키가 실제로 작동되는지 API 연동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프롬프트 모음 보기 GitHub에 오셔서 6장 보시면 지금 진행 중인 내용에 맞춰서 프롬프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텍스트 인식을 다른 모델을 썼죠. 그러면 이 모델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복사를 하시고 클로드 코드로 돌아와서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해 놓은 AI 모델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젠마 3 27B인 것은 맞고요. 두 번째 텍스트 모델을 우리가 오픈AI 모델로 바꿨기 때문에 자, 해당 부분을 키보드를 이용해서 삭제하시고요. 역시 복사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 넣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API를 통한 텍스트와 이미지 인식을 각각 테스트해서 실행 결과를 알려줘 라고 입력을 했죠. 자, 엔터를 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몇 번 누르면서 기다리시면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이미지 모델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텍스트 모델은 rate limited에 걸렸다고 나오네요. 사용량 제한에 의해서 테스트를 못했다고 나오는데 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오픈라우터의 무료 모델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AI에 이 모델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델 자체가 걸어놓은 제한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다려다 다시 써야 되는데요. 이런 제약 말고도 오픈라우터 자체에서 1분에 20번 이상 요청하지 못하게, 하루 전체로는 50번 이상 요청하지 못하게끔 제약을 걸어놨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텍스트 모델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얼른 다른 모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텍스트 모델을 찾던 그 화면 그대로 다시 접속했는데요. 이번에는 메타에서 만든 라마 3.3 70B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 이 모델 아이디를 그대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준비된 텍스트 인식 API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줘. 모델 이름을 방금 복사한 메타의 라마 모델로 바꾸고요. API를 통한 텍스트 인식을 테스트해서 실행 결과를 알려줘 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API가 정상 작동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픈 라우터에 API 키를 담은 env 파일과 그 API 키를 통해서 오픈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AI 모델과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실제로 냉장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AI 모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앱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냉장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식재료를 인식을 하고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추천하는 앱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미지 인식 모델과 텍스트 생성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라우터에 가서 이미지 인식 AI 모델로 구글의 젠마를 선택했고요. 텍스트 생성 모델은 결국 메타의 라마를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젠마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메타의 라마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PRD를 생성하고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클로드 코드로 완성을 할 텐데 지난번에 했던 것과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클로드 웹을 사용하지 말고 클로드 코드 안에서 PRD를 단계별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개발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두 번째는 레시피를 생성하고 세 번째 그 레시피를 저장하고 이 세 가지의 단계가 각각 PRD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세 개의 MD 파일로 저장되게끔 해서 클로드 웹에 방문할 필요 없이 클로드 코드 안에서 프롬프트를 위한 PRD를 작성하고 단계별로 이것을 클로드 코드에서 실행해보는 실습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 폴더로 오시고요. 스터디 4 폴더 안에서 다시 클로드 코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터미널에서 열기.
그리고 바이브 코딩 스터디 4에서 시작됐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이 터미널 상에서 클로드를 실행하시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작업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의미로 대시를 2번 누르고 컨티뉴 혹은 그냥 짧게 대시 C를 눌러서 이전에 작업하던 내용에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오픈 AI 모델로 했다가 레이트 리밋에 걸려서 다시 라마 모델로 바꾸는 과정들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AI 모델을 사용한 냉장고를 부탁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소개해드린 3단계 개발 계획을 그대로 담은 클로드 코드용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의 교재 GitHub에 가시면은 냉장고를 부탁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3단계를 이렇게 프롬프트로 변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자, 클로드 코드에 붙여넣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앞서 만든 오픈 라우터 API를 이용해서 냉장고 사진에서 재료를 인식하고 레시피를 추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서 PRD를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1단계는 이미지 입력, 그리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해줘. 2단계는 1단계에서 얻은 정보와 자, 여기 모델명이 다 잘못됐죠? 고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을 사용해서 레시피를 생성하고 3단계는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어서 레시피를 저장하고 각 단계를 이게 중요하죠. PRD 스텝 1, PRD 스텝 2, PRD 스텝 3로 해서 이 세 개의 MD 파일로 나누어 저장해줘 라고 클로드 코드에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아니라 아까 메타 라마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사하고요. 여기에 해당 위치에 이 모델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자, 이제 엔터를 눌러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RD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게끔 자, 창을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PRD 첫 번째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두 번째를 만드는 중입니다. 자, 잠시 기다리니까 PRD 1, 2, 3이 지금 앞서 입력했던 프롬프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안내로 나오고요. PRD 스텝 1, 2, 3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RD 스텝 1 MD를 실행해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양옆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니까 1단계 구현이 완료되었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보면 이 서버를 로컬호스트 그리고 포트 번호 8000으로 접속하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주소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해당 주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 레시피 추천이라고 나오고요. 냉장고 사진을 드래그하거나 클릭해서 업로드 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자, 냉장고 사진 샘플은요. 이 홍콩 바이브 코딩 GitHub에 오셔서 이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 메뉴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앱 냉장고 사진 업로드라는 부분에 입력 예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예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스터디 4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다운받은 냉장고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를 해 놓고요. 그럼 냉장고 사진을 인식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재료들이 목록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 사진을 집어넣고 이것을 인식하게끔 전송을 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지금 실제 사진에 나온 것보다 이 실행에서는 재료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걸 봐서 정말로 이 사진을 인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틀을 잡는 중이니까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테스트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드 코드로 돌아오셔서요. PRD 스텝 2를 연달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2단계 PRD의 실행이 완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클로드 코드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줘 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직접 해달라고 이번에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클로드 코드가 스스로 실행했다고 나오는데 프롬프트의 메인 애플리케이션을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서 내가 직접 2단계 테스트를 하게 해줘. 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테스트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아까 다운받은 냉장고 사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AI가 재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나옵니다. 일단 레시피 추천받기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레시피 생성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레시피들이 이렇게 계란 시금치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눌러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저장하기 기능도 있고. 자, 이런
냉장고를 부탁해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 나온 예제와 지금 실행한 예제, 또 GitHub에 올라있는 예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이 재료들이 진짜로 입력된 냉장고의 이미지에 그대로 인식을 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보다 더 많은 재료가 나온 것 같아서요. 자, claude.md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실행이 됐는지가 대략 나오고요. 자, 이미지는 구글의 젬마, 텍스트는 메타의 라마를 쓰게끔 돼 있죠. 여기 앞서 퀴즈 게임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오픈 라우터 API를 이용해서 실제 AI 모델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레시피를 생성하게 해줘. 매번 실행할 때마다 API가 정확하게 작동했는지, AI 모델이 문제없이 실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해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자, 파일로 가셔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현재 프로젝트의 claude.md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줘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첨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추가된 지침에 따라 API 상태를 테스트하고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앱을 방금 저장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점검해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하게 상태를 테스트해서 보고해줘.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미지 인식 API와 레시피 생성 API 전부 정상으로 작동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미지 인식이 실패했을 때 그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미지 분석이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웹 브라우저에 표시하게 해줘라고 예외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비었을 때, 무언가 실패했을 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클로드 코드에게 시키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냉장고를 부탁해 앱을 실행해 줘. 자, 그럼 이렇게 냉장고 레시피 추천 앱이 열렸고요. 자, 클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식된 재료가 양배추, 상추, 오이, 그죠? 계란, 그리고 메추리알, 오렌지, 반찬 음식, 메추리알, 오렌지, 자, 여기까지 인식이고 반찬 음식.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레시피 추천받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한식 초급 30분 이내 2인분으로 해서 레시피 생성하기를 누르면은요. 자, 그러면 양배추, 계란, 이런 여러 가지 추천 레시피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 냉장고 사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레시피를 생성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PRD 스텝 3를 만들었었죠. 사용자 프로필하고 레시피를 저장하는 기능을 했는데, 자, 그것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PRD 스텝 3를 실행해줘. 자, 실행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가 실행 중이고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컨트롤 눌러서 자,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로그인 기능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통해서 프로필을 저장하고 나만의 레시피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사진을 클릭해서 인식하고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레시피를 저장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로그인하고 로그인된 상태에서 나만의 레시피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PI란 프로그램 간 통신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통신 규칙이라고 했고요.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 인증을 하는 열쇠인 API 키가 필요하다. 그 API 키를 우리는 오픈 라우터에서 만들어서 여러 AI 모델을 이 하나의 API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API 키 같은 중요한 정보는 .env 파일에 만들고 git ignore 파일 같은 걸 함께 만들어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클로드 코드가 이 역할을 다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과 텍스트 생성 모델을 함께 활용해서 다중 AI 모델을 연동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6번이죠. PRD 단계별 개발을 이번에는 클로드 웹을 사용하지 않고 클로드 코드 안에서 각각의 MD 파일을 만들어서 스텝별로 하나씩 진행을 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책을 쓸 당시와 또 여러 가지 업데이트 되거나 달라진 점이 있어서 이에 맞춰서 책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 결과가 조금 어긋나거나 내가 계획했던 바대로 나오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클로드.md 파일에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검을 하게끔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주어가면서 수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이제 오픈 라우터에 이 프로필에 가셔서 액티비티를 보시면은요. 지금 사용 중인 AI 모델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시간과 내가 쓴 AI 모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는 지금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코스트가 0으로 돼 있죠. 혹시 이게 금액이 올라간다면 실제로 돈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모델을 토큰을 얼마를 전송했고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오픈 라우터의 프로필 그리고 이 액티비티에 가셔서 AI 모델의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클로드 코드에서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AI 개발팀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